반갑습니다. 스네코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0일 월요일이고요. 현지 시각은 오후 10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 분석 그리고 현재 보이는 시황 브리핑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영상을 좀 보신 분들에게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드리면서 현재 구간 비트코인은 상방 채널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크고 추가적인 하락 여파를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물량대가 이동되는 트렌드 라인, 지난 1분기 지난 1년 기준의 패턴을 봤을 때는 이제는 벌써 작년입니다. 2021년 기준부터 현재까지의 우리가 차트를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세 라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배열선의 위치를 봐야 한다라는 언급을 드렸었죠. 실제로 이제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차트 관점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왜 추세선을 우리가 무시하고 배열선을 봐야 되는지부터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추세선이라는 것은 추세가 시작된 요 물량의 저점 이후의 상승 추세 채널을 이렇게 선으로 기대치를 담아서 설정을 해놓는 하나의 배열선 위에 있는 추세 라인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통 추세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차트가 현재 움직이는 구간에선 어떤 그림이 예상되고 있죠? 실제로 상승의 시작점에서 조정 파동을 겪었었던 물량대를 거치는 라인은 이미 어떻게 됐다? 깨졌습니다. 깨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차트의 추세는 이미 무너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를 예상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상승 채널로 전향될 수 있는 그림은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최근에 언급을 드렸었죠. 단기 파동이 나왔었던 가장 큰 음봉의 갭을 메꿀 수 있는 양봉 전환의 시점이 첫 번째 조건이 되고 두 번째로는 아래 수급이 매도가 아닌 매수세로 전향되는 그림이 최소 3일 이상 전향되면서 캔들이 위로 올라와주는 느낌이 줘야 하는데 지금은 어떻다? 단기 추세 라인에서 물량대가 이탈되는 현상은 계단식 하락의 모습처럼 하방을 누르는 힘이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는 기준 안에서는 현재 차트의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2대8 비율, 긍정적인 부분이 사실은 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단기 추세의 하방 압력은 생각보다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언급에 영상을 찍어 올릴 때도 주봉 차트의 마무리 시점이 된 이후 40.8K 그 구간이 실제로 지난 1 기준 죄송합니다. 1년 기준의 추세선에 무너진 자리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지지선의 위치를 우리가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구간 40.8K가 현재 구간에서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지지선,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에 노출되는 가격을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보이는 배열선 위치에 지난 흔적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차트를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숫자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총 이 같은 라인의 매물대를 몇 번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총 4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은 지난 1주년 기념 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1기준 그러니까 1년 주기의 패턴에 있는 차트의 흐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5번째, 올해 첫 번째 기준이 될 텐데 지난 분기 파동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1, 2, 3, 4 이런 식으로 4분기 패턴에 맞춰서 같은 구간을 계속 이탈하고 다시 상승을 줬었던 트렌드 라인이 잡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좀 깨끗하게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 라인을 좀 이렇게 그어 보면요. 실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자주 노출되진 않았었지만 그 구간에서 보였던 저항선과 지지선은 눈앞에 확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40.8K가 무너지게 되면 가장
현실적인 구간은 37.5K 정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7.5K 반등 구간, 요거는 이제 단기 반등이 예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가 100% 전향된다라는 의미를 드리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라인을 보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로 그 라인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될 우리가 기본적인 지지 라인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최근 상승 파동의 1차 조정 구간, 여기에서 물량이 한번 이탈이 됐었고요. 실제로 그 파동의 물량대가 이동하는 격에서 다시 한번 리트라이가 있었고, 근데 그 패턴에서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상승 추세의 지지선 맞습니다. 2021년 1분기의 조정 파동의 윗꼬리가 계속 물량대가 터치가 됐었던 구간 역시 37K에서 37.5K의 지지 라인을 계속 두들기면서 상승 추세를 기대 심리로 전향시키는 구간이 노출됐었거든요. 근데 그 구간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물량대가 갑작스럽게 터져 올라오는 느낌을 차트상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량대가 계속 흘러내리더라도 단기 추세에서 물량대가 한번 멈춰줘야 될 구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언급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면 40.8K 이탈 라인은 주봉 차트 흐름에서 눌림목이 발생되는 초입이 될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37.5K가 단기 지지선 테스트 구간이 될 가능성 높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7.5K가 이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번 시즌 1분기의 흐름은 아마 지난 어느 구간과 동일하다? 맞습니다. 지난 패턴에서 가장 하락 파동이 컸었던 요 구간의 물량대와 동일하게, 그래서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는 이번 자리에서 노출된 하락 추세보다 조금 더 심하게 이탈 라인이 발생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파동의 움직임을 예상해 봤을 때 그만큼 현재 40.8K의 변곡 추세 라인은 엄청나게 중요한 구간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구간이 이탈됐을 때 현실적으로 바닥에 대한 단기 추세 라인은 37.5K, 여기서 지지 라인을 받추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탈선은 파동 라인을 꽤나 크게 하방으로 쏟아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간에서는 거래 빈도량 줄어들고 있고 지난 하락 구간과는 다르게 계단식 하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힘이 생각보다 강하게 눌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트렌드 라인을 깨고서 내려갈 때는 그 힘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내려간다? 맞아요.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꼬리를 길게 빼면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요 차트를 좀 압축해서 단기 추세 라인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브리핑해드리면, 결국에는 하방 채널에 이렇게 꼬리가 메꿔진 구간은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없을 구간에서는 단기 추세 라인의 박스권은 상당 기간 오래 체류를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락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기 추세에서 이렇게 매물대가 하방에 열리게 되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단기간 횡보하는 그림이 아니라 결국에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추세는 하락으로 전향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받쳐지는 힘이 약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하방에서 지지를 받기 위한 구간, 전체적인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간을 우리는 좀 기다리는 것이 맞고, 현재 구간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주봉 흐름에서 오늘 월요일이 조금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이유는 단기간의 회복을 위한 반등이 아니라 지지층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노출돼야 될 숫자가 40.8K에서 지지를 희망했지만 현재 구간 상당히 불안하고요. 단기 추세의 흐름을 예상하자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세가 동반되지 않는 거래량은 아무 의미 없이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는 예상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그 기준치의 하방 압력은 어떻다? 생각보다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음봉파동에서 우리가 고점 트라이하고 저점 깨고 고점 트라이하고 저점 깨고 고점을 트라이하면서 또 저점을 깨는 방식은 항상 상당 부분의 매물대가 형성되면서 추세가 하방 추세로 이렇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함부로 알트코인에 대한 매수 관점을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같은 추세에서는 매수보다는 관망세,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세 라인을 이탈하는 힘이 이렇게 세게 나올 때는 기본적인 비트 추세에 가장 초점을 두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코인으로 이더리움의 현재 상황도 짧게만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요,
우선 이더리움은 현재 추세 라인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추세 라인이 지금 이탈된 그림, 그러니까 매물벽을 맞고 떨어진 자리에 이런 흐름을 보면은 삼각 패턴에서 매물대가 저항선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락으로 한번 쏟아내는 현상이 노출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단기 추세 기준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배열 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보자면 이 구간에서 가장 현실적인 저항 라인은 2970선, 여기서 1차 지지를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방 추세는 요 라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 네, 실질적으로는 해당 구간은 2650선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구간 이더리움 역시도 상당히 큰 파동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매물대가 하락 추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매물 라인이 이렇게 세팅이 된 이후부터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는 지난 하방 패턴에서 나왔었던 요 하방 압력 구간, 여기가 동일 패턴으로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을 예상해야지, 지금 여기서는 단기간에 그냥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하방의 압력이 끝났다라고 판단하시는 것보다는요, 지금 이 하방의 압력은 시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기 추세 기준에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마찬가지 매도세가 집중됐지만 결과론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에서는 한순간에 반등세가 이렇게 말아 올리는 그림을 예상하는 것보다는요, 차트를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지금 어떤 그림이죠? 하방 압력이 발생됐었던 아랫꼬리에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 이렇게 지금 매물대를 어떻게 맞습니다. 갭을 메꾸지 못하고 하방으로 뚫리는 힘이 상당히 강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배열선을 맞추는 듯 하지만 거래 속이 빠지게 되면 또다시 한번 이탈을 하는 현상을 주면서 전체적인 차트의 아마 느낌은 1차 조정 구간에서 발생됐었던 어떤 1차 구간, 전체 상승 기준의 파동이 시작됐었던 매물대가 이탈한 조정 구간의 라인을 다시 한번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알트코인에 대한 관점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매집 흔적, 그리고 기본적인 추세를 전향시킬 수 있는 그림에 부합되는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시기 전에는 최소한 알트코인에 대한 접근은 최대한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추세가 이탈되는 현상에서 보이는 가장 안 좋은 습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 수급이 줄어드는 시점에 감히 매수를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언급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해당 영상 녹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두 개 코인들은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대장 메이저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가 기본적으로 동반됐을 때 이전 상승 추세일 땐 이더리움이 버텨주는 그림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돌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급하게 대응하시는 것은 자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세라는 것을 이해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